독도, 간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는 섬이고 간도는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알고 계시죠? 동해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 보면 독도 얘기가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러일 전쟁이 터진 다음에 독도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기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쭉 나와 있는데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국사기에 신라 장수 이사부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우상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상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 전기로 들어가게 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조선 후기 숙종 때 하도 일본 어민들이 동해안에 와서 어업 활동을 많이 하고 하자 당시 어부였던 안용복이 약간 다혈질이었는지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의 관리를 사칭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답을 일본 관리로부터 받고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용복 얘기, 또 이사부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다. 뿐만 아니라 1877년, 이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죠. 일본의 메이지 정부조차도 그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 없다는 것을 지령을 내려서 일본 스스로 인정해 준 그런 근거가 있죠. 또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관리를 했는데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까지 관리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나와 있습니다. 울릉도와 울도를 계층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쭉쭉쭉쭉 나온 다음에 여기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는 돌도, 바로 독도를 얘기하는 거죠. 관할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면 여러분들 사실 이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뭐 이사부, 여기 진한 글씨들이 있잖아요. 세종실록 지리지, 뭐 안용복, 태정관, 문서,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런 것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확실히 우리 땅임을 알려주는 그런 근거다. 알려주는 근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 자, 이 고시라고 하는 거는 한 지방 정부에서 작은 그 법 규칙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45를 통해 아주 슬쩍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는 국제법상 그리고 이 자기 영역으로 편입을 시킬 때 무주지 선점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근데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먼저 발견해서 자기 땅으로 편입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영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도. 자, 간도는 자꾸 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와 대한제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위치, 여기가 이제 간도죠.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이 간도 문제가 생기게 된 거는 바로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하면서 자기네들이 발원했던 만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지역을 중국 영역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 간도 지역, 자, 여기를 북간도, 여기 뭐
서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도 지역은 원래 이 만주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지역이 이제 일부분인데요. 오랜 옛날부터 사실 이 지역을 1000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지배한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처음 배울 때에도 우리 역사의 무대를 만주와 한반도 이렇게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백두산 정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12년, 조선 후기죠. 18세기 초에 숙종 때예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개비를 세웠는데, 여기 내용이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록강이야 뭐 누구나 알다시피 압록강이야 여기 있는 이 강이죠. 근데 이 토문강이 나중에 서로 중국과 우리 측이 주장하는 토문강이 달라 간도 지역을 둘러싼 영토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더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자 청나라 정부는 중국인의 간도 이주를 위해 조선인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자, 이게 이제 간도 문제가 발생되는 배경이 요거죠.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했냐? 간도에 한인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간도를 1903년 러일전쟁 전이죠.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해 간도를 관리했다. 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 다음에도 이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로 간도를 관주해서 1907년 간도에 통간부 파출소를 설치하고 청나라한테 무력으로 대항하면서까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간도를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이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만주 진출을 위한 이권을 청나라에게 따내는 대가로 우리를 대신해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간도 협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넘겨줬다. 자, 토문강이라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서는 토문강을 나중에 두만강으로 얘기를 해요. 두만강 여기. 그러면 이렇게 영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토문강을 송하강의 지류인 토문강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압록강에서 토문강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영토가 조선의 대한제국의 영토가 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인데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신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이 간도 영유권을 청으로 넘겨줬다. 이게 간도 협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도와 관련된 내용들, 백두산 정개비 좀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간도 귀속 문제, 그리고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고, 또 통간부 파출소도 간도에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도 협약을 통해서 간도가 청나라 영토로 인정되게 된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증거 여기 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